네, 안녕하세요. 선울기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시간 또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후원해주신 형님 계셔서 좀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캐슬 형님인데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항상 이렇게 해주셔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오늘은 이제 40대 퇴사를 감정적으로 하고 나서 겪는 현실이 이제 너무 힘든 지옥 같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이란 감정에 이제 굉장히 호소를 하고 이런 감정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은데 감정적 퇴사를 저는 조금 이해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것들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40대 퇴사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선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피로와 모멸감과 반복되는 무시와 좌절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에 벌어집니다. 이제 승진해서 밀렸던 기억이나 후배에게 자리와 권한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느낀 자존심의 상처나 성과는 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회식 자리의 공기 또 무리한 실적 압박과 계속해서 달라지는 조직 문화 속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감각이 하루하루를 이제 얇게 쌓여가면 그게 어느 순간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터지는 거죠. 뭐 집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어깨를 누르고 회사에서는 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불안이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가장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포지션으로 어떤 사람은 뭐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만 더 버티자는 다짐이 수십 번 하지만 어느 날 뭐 회의실에서 터진 한마디나 상사의 공개적인 질책이나 혹은 사소해 보이는 인사평가 한 줄에 마지막 불씨가 되는데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는 뭐 계산은 다 해놨지만 감정이 앞서서 이렇게까지 뭐 버텨야 하나 뭐 내가 뭐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분노와 뒤섞여서 치밀어 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은 떨리지만 이상하게도 결심이 또렷해지는데 자리로 돌아와서 사직서를 열어보는 손끝에는 억눌렸던 이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는 충동이 실립니다. 누군가 말려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말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모순된 심정 속에서 결국 이제 엔터키를 누르거나 팀장에게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는데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찰나에는 후련함이 먼저 밀려오고 그동안에 참아왔던 시간이 보상받는 듯한 해방감이 스치죠. 그런데 동시에 아주 미세하게 아직은 애써 외면한 채로 이 선택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불안이 마음 한켠에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직장인 대부분이 가슴속에 사직서를 놓고 다닌다는 말이 너무 당연하듯이 생각을 해보면 남의 돈 1원 한 푼 벌기가 쉽지 않는 삶은 일단 두 가지의 생각이 상충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퇴사를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을 좀 하고 싶다면서 퇴사를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선택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인간사 너무 이런 방향이나 벌어지는 해프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그런 선택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한 회사를 버티면서 통장에 뭐 퇴직금도 쌓여 있고 약간의 목돈도 남아 있고 당장 다음 달 뭐 생활비가 막막한 상황은 아니니까 사실 그렇게 숨을 고를 수 있고요. 처음 몇 주는 퇴사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죠. 알람을 다 꺼놓고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한산한 거리를 걸으면서 이 시간에 내가 밖에 있어도 되나 싶은 어색함을 좀 즐기면서 견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혼자 카페에 앉아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병원 상담이나 운동을 또 시작하면서 무너졌던 수면 패턴부터 이제 바로 잡죠. 그게 건강을 좀 챙기기 시작하고 회사에서의 직함과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로 존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데 그렇게 한두 달이 좀 지나면 분노가 조금 옅어지거든요. 뭐 물론 이게 빠른 사람들은 뭐 한 달도 안 돼서 뭐 그 시간이 그렇게까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억울함 대신에 객관적인 시선들이 생깁니다. 왜 힘들었는지나 내가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뭐 다음 직장에서는 뭘 절대 타협하지 않을지 정리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무작정 그냥 지원서를 넣기보다는 시장을 좀 탐색하고 필요한 자격증이나 실무적인 어떤 툴을 다시 공부하면서 감각을 되살리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버티는 돈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을 사는 자금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조급함 대신에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다시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이력서를 업데이트 하는데, 이번에는 도망치듯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옮겨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마지막 마음가짐으로 나온 거여서 생각보다 마음이 평온하긴 합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는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동시에 이력서도 이제 꾸준히 넣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두 건, 주말에는 몰아서 수정을 하고 10건이 30건이 되고 어느새 50건을 넘깁니다. 그래도 이제 나는 한 10년 넘게 경력이 쌓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직무, 이런 산업의 팀도 이끌어 봤으니까 금방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지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뭐 2주가 지나도 메일함이나 뭐 핸드폰으로 면접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오는 거는 아쉽게도 이번 채용과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자동 회신 뿐이죠. 그 문장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아쉽게도라는 표현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지는데, 혹시 이력서가 문제인가 싶어서 문장을 고치기도 하고 사진을 바꾸기도 하고 자기소개서를 다듬어서 다시 넣어보기도 하고, 근데 반응이 없습니다. 뭐 서류 합격률이 눈에 띄게 낮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처음으로 나이가 걸림돌인가라는 생각이 또렷하게 떠오르고요. 채용 공고 속에 뭐 우대하는 부분이 젊고 유연한 사고 같은 문장이 좀 괜히 신경 쓰이기도 하고, 뭐 나이의 어떤 상한선이 있잖아요. 뭐 그게 뭐 나이 무관이라는 곳에 지원을 하지만 면접 연락이 오지 않은 이유를 자꾸 나이에서 찾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뭐 자괴감도 들고 통장 잔고가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자신감이 좀 없어지고, 낮에는 괜찮은 척 하지만 밤이 되면 이러다 정말 재취업 못하는 건 아닐까, 뭐 내 경력이 시장에서 이미 지난 상품이 된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지원 숫자가 늘어나는데 답장은 줄어들고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가 광고 메시지에 허탈해지고, 또 그렇게 기대와 실망이 반복하면서 처음에 여유가 서서히 초조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잠시 쉬는 시간이 어느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공백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결국 예전에 받았던 연봉을 그냥 내려놓고 이렇게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현실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고 스스로를 또 설득을 하고, 연봉 기대치를 낮춰서 지원한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오면 일단 가보긴 합니다. 근데 막상 제시받은 월급을 듣는 순간에 표정 관리는 쉽지가 않아요. 예전보다 20%, 30% 줄어든 금액이나 뭐 어떤 곳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월급을 제시하는 데도 있고, 머리로는 지금은 재진입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이해하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자존심이 스쳐가죠. 이 돈으로 대출을 감당할 수 있고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노후 준비는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더 불안한 거는 돈의 크기보다 이 자리에서 내가 몇 년을 또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고, 연봉이 낮아졌는데도 업무 강도가 오히려 더 높아 보이고 조직은 훨씬 더 불안정해 보이고, 여기서 다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 경력이 꺾이는 건 아닐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한때는 미래를 계획하던 나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계획보다는 생존을 걱정하면서 선택지를 줄여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하죠. 평생 이 정도 수준의 소득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노후 자금은 과연 마련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충분할까 같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면접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실적인 타협과 장기적인 불안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버텨야 할까, 선택은 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이 정답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 막막함이 40대 재취업의 또 다른 무게로 내려왔습니다. 결국에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연봉이 깎여서 다시 회사에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내 장사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요. 어차피 다시 조직에 들어가서 눈치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면 망하더라도 내 선택으로 해보고 싶다는 오기가 생깁니다. 퇴직금과 남은 목돈을 계산해 보면서 카페나 배달 전문점이나 소형 매장 같은 아이템들을 검색을 해보고, 이미 자영업을 시작한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해보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하나같이 조심하라는 이야기고,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임대료나 인건비, 재료비가 다 올라서 예전처럼 쉽게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듣고, 회사 다닐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낫다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도전의 의지는 점점 불안으로 바뀌죠. 결국 큰 모험 대신에 안전을 택하는데 연봉을 30% 낮춰서 중소기업에 재입사를 결정을 하고 통장에 다시 월급이 찍히는
안도감이 분명히 있지만 막상 출근을 시작해보니까 업무 강도가 생각보다 세고 책임이 무겁기도 하고 시스템이 더 열악하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와 비교가 자꾸 되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규모가 있었고 체계가 있었고 이름값이라도 있었다는 생각이 스치는데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감정적으로 나오지만 않았어도 지금쯤은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다시 고개를 들죠. 다시 낮아진 연봉이나 비슷한 노동 강도나 줄어든 자존감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죠. 나는 도망친 걸까 아니면은 다시 돌아온 걸까? 이게 맞는 건가? 안정이라는 선택을 택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감정적으로 퇴사했던 그 순간을 여러 번 되감기 하듯 떠올리면서 결국 현실과 타협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가죠. 어쨌거나 오늘은 이렇게 40대에 좀 감정적으로 퇴사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뭔가 퇴사를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